집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집을 먼저 구했냐 아니면은 잡을 먼저 구했냐 이거 물어보니까 자기는 잡을 먼저 잡고 일자리 근처로 이제 집을 구하는 게 자기는 더 맞는 것 같다 하고, 뭐 어떤 친구는 집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집 근처로 잡을 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와서 상황을 보고 이제 할 생각이었어요. 뭐 정답은 어쨌든 없으니까. 근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시드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드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 시드니 기준으로 그 코로나 락다운이 풀린 이후로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어울러들이나 학생분들이 다 나갔다가 이제 락다운 해제되니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는 많은데 집이 매물이 많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뭐 잡은 많으니까, 뭐 잡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그래도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선점을 한 다음에 그 많은 일자리 중에 그냥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도 집을 무조건 먼저 구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저는 정했고, 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있었던 그 백패커스가 완전 그 시드니 시티 초중심가에 있는, 정말 한국으로 따지면 진짜 교통도 완전 좋고 완전 진짜 강남역 같은 약간 그런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솔직히 어느 동네든 다 가기가 편해요. 여기랑도 진짜 가깝고, 백패커스를 예약한 동안에는 인스펙션을 제가 12군데를 보고 마지막 집 12번째로 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로 진짜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집을 인스펙션을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다녀보시고, 이제 집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집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아니면 뭐 집주인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충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깜짝.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아시겠지만 여성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만 사는 데는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의 백패커스가 시티에 있단 말이에요. 그 타운홀이라는 정말 그 초중심, 시드니 시티 초중심가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구하실 때 이게 그 뭐 호주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플랫메이트라든지 그런 집 구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보면은 주인들이 어떻게 써놨냐면, 내놓는 그 집이랑 타운홀까지의 그 시티까지의 거리를 적어놨어요. 우리 집은 시티까지 뭐 트레인으로 몇 분, 뭐 버스 타고 몇 분,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일자리가 만약에 그 동네다 아니면 다른 동네다 그러면은 타운홀이랑은 아무런 그 관련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괜찮은데 타운홀이랑 좀 머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탈락, 이렇게 이제 제외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타운홀이랑 가까운 거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집이 보면은 한국에서 자취하는 방을 구하려고 보면은 원룸이잖아요. 뭐 풀옵션 원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한 세대 한 집 하나를 내가 쓰려고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호주는 조금 달라요. 호주는 제 생각에 한국이랑 똑같은 그런 집의 컨디션, 그런 어떤 나 혼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시려면은 시드니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정말 한 900불에서 1000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집 형태, 그런 집을 그리고 찾기도 어려워요. 한국처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를 보면은 우리 집 들어가면 이제 방이 3개나 4개가 있는 집이 있고, 뭐 화장실이 있고, 뭐 안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을 렌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세대를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방이 뭐 3개다. 그러면은 그 한 집에 방이 3개면 그 집에 3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 쉐어를 하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크게는 3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마스터룸, 1번 마스터룸, 2번은 그냥 일반 방, 그다음에 3번은 거실 쉐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건데, 이제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인데 화장실을 딸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다른 일반 방은 그냥 한국에 있는 그냥 작은 방처럼 화장실 없고 그냥 방만 있는 거. 그 대신 이제 화장실은 밖에 있는 화장실을 뭐 다른 방을 쓰시는 분이랑 같이 쉐어를 하겠죠? 그런 형태고, 거실 쉐어는 그러니까 거실을 방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거실에 가벽 같은 거를 이제 세워가지고 뭐 문 같은 거를 설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커튼 같은 걸로 설치를 해주신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거실에 방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방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오늘이 1월 2일이거든요. 1월 2일 기준으로 이제 집 이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것도 조금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터룸인데 독방이다. 그러니까 마스터룸인데 나 혼자 쓴다. 화장실 달린 방을 나 혼자 쓴다. 근데 이제 시드니 한국인 사이트에 올라온 이제 그 사이트를 기준으로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는 가격을 말씀을 해드리면은, 마스터룸 독방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한 55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스터룸인데 그 마스터룸을 시끄러워. 마스터룸을 만약에 2명이 쓴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350? 이 정도? 350에서 한 400? 이 정도 내시는 것 같고, 마스터룸을 만약에 3명이 쓴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겠죠? 한 250에서, 정말 잘 구하면 250에서 한 300? 이 정도? 이 정도고요. 이제 마스터룸은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방, 화장실은 쉐어하지만 그냥 일반 방을 나 혼자 쓴다. 그러니까 세컨룸이나 서드룸의 독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당연히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정말 잘 구하면 220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 없는 방을 뭐 2명이서 쉐어한다. 그러면은 한 200불 중반대이시고, 거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시는 데는 요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실 쉐어는. 근데 정말 사람이 많이 사는 집에는, 제가 정말 한 집에 8명까지 사는 걸 봤어요. 마스터룸을 뭐 4명이서 같이 쓰고, 그러니까 세컨룸 2명이서 쉐어하고, 서드룸 2명이서 쉐어하고, 거실에 또 1명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막 7명, 8명이 사는 집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뭐 주방이나 이런 것도 그 쉐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올 거고, 화장실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여러 명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비슷할 경우에는 많이 겹칠 거고, 이런 너무 많은 그런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쉐어를 하는 곳은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물론 뭐 거실 쉐어 나름이겠지만, 좋은, 정말 깨끗하고 모든 규칙이 잘 지켜지는 그런 거실 쉐어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만약에 있으면은 진짜 그거는 럭키한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아직 안 오신 분들 보시면은 마스터룸을 아예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여기 와서 매물을 구하다 보면 눈이 점점 낮아져요. 눈이 점점 낮아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점점 하나씩 빼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딱 그 기준이 뭐였냐면, 무조건 여자만 살아야 되는 집이어야 되고,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방을 누구랑 쉐어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자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조금 불편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형제도 남동생이나 오빠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여자만 사는 집을 이제 선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집을 그 룸메이트를 구해서 이제 사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끝까지 좋게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사는 친구들 진짜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워홀도 이제 친한 친구끼리 이제 같이 준비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뭐 서로 이제 올 때는 막 좋게 막 오셨겠죠, 친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뭐 집도 같이 구하고 뭐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시간 어디도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실 텐데, 이게 정말 친동생이랑도 싸우는데 친구랑 안 싸울 거라는 그런 보장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라면 친한 친구랑 오면 오히려 저는 같이 사는 거는 조금 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가지였고, 저는 지금 제가 구한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교통도 시티에서 막 진짜 막 엄청 막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도 조금 좋은 편이고, 저는 되게 운이 좋았어서 집주인분도 되게 괜찮고 젠틀하신 분 잘 만났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되게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냥 저는 엄청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너 진짜 집 잘 구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진짜 저는 정말 만족해서 살고 있고, 일단 저는 그래서 집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스펙션을 진짜 최대한 많이 다녀 보시고, 집도 가서 그냥 그 집의 컨디션을 잘 이제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진짜 최대 한 4군데 5군데도 돌아다녀 봤어요. 아침에 8시에 나가서 저녁 9시까지 인스펙션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집 보러. 제가 그 정도로 많이 보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뭔가 이 집을 보는 그 기준도 나름대로 생기고, 이제 집주인분이나 아니면 그 같이 사는 친구들 그런 어떤 사람을 보는 그런 눈도 조금 길러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촉촉하냐?